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유독한 연기가 퍼지자 러시아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네바강 항구를 강타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하룻밤 만에 살 수 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전쟁이 러시아 본토에 닥치자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은 우크라이나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럴만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그런 드론이 훨씬 더 많고 조만간 그 드론들이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날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네바강 우스트루가 항구에는 물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항구와 강 경계를 크게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새벽이 밝아오자 주민들은 새로운 봄날의 첫 햇살이 아니라 하늘을 뒤덮은 두껍고 숨막히는 연기를 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도시의 평소 분주함과 소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시민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태양조차 뚫지 못하는 검은 구름을 바라보며 섬뜩하고 두려움에 찬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또다시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석유 수출의 중요한 우스트루가 항구가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겠지만 그 중요한 항구와 석유 저장 시설을 집어삼킨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건 연기뿐이었고 그들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우슬루가에서 25km, 즉 15정 마일 조금 넘게 떨어진 에스토니아의 나르바시에서는 피해를 입은 항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입니다. 다행히도 거대한 연기 기둥이 나르바까지 퍼지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하늘 높이 치솟는 모습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성공뿐만 아니라 그 힘의 상징으로도 보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비상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발주국가에 대한 러시아 공격 우려는 드론이 우크라이나 소속으로 확인되며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고가 발령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드론은 다른 여러 대와 함께 목표를 찾았습니다. 우스트루가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한 번만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최근의 공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월 29일 우크라이나 SBU의 알파 부대는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항구 중 하나를 상대로 한 최신 공격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날 밤 특수작전센터 알파 SBU의 장거리 무인 드론이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의 우스트루가 석유 터미널 항구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알파 부대는 밝혔습니다. 또한 우스트루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여러 명의 사상자가 있었다는 모호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모든 것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우스트루가를 관할하는 지역 주지사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는 우스트루가에서 피해가 있었다고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방공망이 밤사이 레닌그라드주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주장한 우크라이나 드론 31대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 오전 7시까지도 우크라이나가 일으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긴급 구조대가 여전히 애쓰고 있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민들은 하늘을 뒤덮은 짙은 스모그 때문에 콘플레이크를 먹으며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 관련 추가 정보는 뉴스스카이에서 전해졌습니다. 뉴스스카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현지 시간 새벽 2시 30분경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뒤 곧 우스트루가 항구로 이동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던 주민들 중 드론이 접근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옥상으로 올라가거나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곧 지평선 너머로 밝은 섬광이 나타났고 6번의 개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초기 충격 후 2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일부 주민들은 그 소리가 포병 일제 사격 같았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0대 이상의 무인 항공기를 발사했으며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영토 밖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우스트루가에 남은 것은 마비된 항구뿐입니다. 새벽 4시까지 우크라이나 드론이 일으킨 화재는 5,000제곱미터, 즉 거의 54,000제곱피트 이상으로 번졌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격추한 드론의 잔해는 주변 몇 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졌습니다. 목표물에 명중한 드론들은 위험한 화재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우스트루가에서 러시아가 수출하는 석유 제품의 화학물질로 완전히 포화된 강력하고 확산되는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화재 진압 중 우스트루가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푸틴이 가장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곳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루 70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하는 항구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이 항구는 3,290만 톤의 석유 제품을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고객들에게 선적했습니다.
우스트루가는 러시아 가스 수출의 핵심입니다. 더 밀리터리 쇼에 따르면 18개의 대형 저장 탱크와 최대 15만 톤급 유조선을 처리할 수 있는 9개의 저반 시설을 갖춘 이 항구는 가즈프롬이 운영하는 우스트루가 가스 처리 공장과도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공장도 공격했습니다. 3월 25일,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강력하게 공격해 매년 최대 4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처리하는 시설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단발 공격이 아닙니다. 산트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주 주민들은 우크라이나가 우스트루가를 거듭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공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석유와 가스가 연기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항구 저장시설과 가스 처리 공장 파괴도 중요하게 봅니다. 우슬루가 항구가 마비되면 러시아는 그 지역에서 석유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배치 황금은 다른 항구로 우회하며 이런 지연으로 러시아의 구매자들이 도착하지 않는 석유를 기다리게 되면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전체 산업이 체계적으로 붕괴되는 모습이며 우슬루가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항구를 이전에도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겨냥하면서 이번 항구에 대한 최근 공격은 단 일주일 만에 세 번째입니다. 이 시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란에서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된 이후 석유와 정제 제품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작전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고 그 결과로 원유 한 배럴의 가격이 100달러를 훌쩍 넘게 치솟았습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받은 석유에 큰 할인을 적용하더라도 크렘린은 올해 초보다 배럴당 20, 30달러 더 비싸게 석유를 팔 수 있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상황을 멈춰야 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석유 항구 중 하나를 잇따라 강력하게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노린 항구는 우스트루가만만이 아닙니다. 프리모르스크의 주요 발트해 석유 터미널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우스트루가와 유사한 화재와 가동 중단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석유 가격 혼란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푸틴 예상보다 러시아 내 석유 시설을 더 깊이 타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격은 지금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도 영상을 놓치지 않을 완벽한 기회입니다. 우스트루가에서 우크라이나는 항구의 두 주요 선석과 함께 러시아의 석유를 항구에 들어오는 유조선에 적재하는 데 필수적인 탱크와 변압기, 변전소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뉴스스카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격 당시 6척의 유조선이 적재 중이었고 모두 대피해야 했습니다. 현재 항구 근처만에는 최소 15척의 선박이 대기 중입니다. 그들은 당분간 화물을 실으러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스트루가 항구는 여전히 불타고 있고 지금 우스트루가로 들어가는 건 배를 녹아내리게 하고 선원들을 죽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러시아의 긴급 구조대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최소 2명의 항만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고 200명이 화재 지역에서 대피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레닌그라드는 현재 비상사태에 놓여 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기록되고 있는 오염의 엄청난 규모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들의 지도자가 시작한 전쟁이 자신들이 전선에 보내지지 않았더라도 결국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새로운 방식을 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에서 장거리 드론을 발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우스트루가 사이의 거리는 국경에서 항구까지 850km 이상, 약 530마일에 달합니다. 상당한 거리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거리를 비행할 드론이 있어 자국 영토에서 공격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스카이 보도가 정확하다면 우크라이나는 우스트루가 공격에서 이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사용한 12대의 장거리 드론, 이 자국 영토가 아니라 핀란드만 해역에서 발사됐다고 주장합니다. 이 평가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서 공개한 드론 비행 경로의 오픈소스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추적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우스트루가로 이어지는 만위를 저고도로 비행해 항구의 방공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오픈소스 분석가인 딥스테이트는 우크라이나가 해상 플랫폼에서 드론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의문을 남깁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발사용 해상 플랫폼을 핀란드만에 보냈던 걸까요?
우크라이나가 바라쿠다와 같은 FPV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드론보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FPV 드론으로는 우스트루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규모의 피해를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발사를 위해 순찰정을 발트해에 배치했을 수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했을까요? 스카이뉴스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실행하려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해역을 이용해야 했다고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핀란드나 에스토니아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건가요? 우크라이나가 자국 해역에 드론 발사용 해상 플랫폼을 보낸 걸 알고 있었나요? 이 모든 것은 답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에스토니아 방위군이 자국 해역에서 미확인 드론 발견 시 경계 태세를 강화한 점은 에스토니아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운 다른 어떤 나라도 러시아와의 심각한 갈등 고조를 감수해야 하므로 공개된 오픈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드론을 발트해로 몰래 들여와서 자체 해상 플랫폼에서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푸틴은 분노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받았다면 나토 회원국에서 왔을 것이고 이는 러시아의 나토 불만을 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직접 했다면 러시아로 장거리 드론을 쏠 수 있는 보트를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푸틴에게 문제입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목표물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스트루가는 그 드론들이 목표를 명중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공격했는지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공개 출처 보고서도 일부 있습니다. 우스트루가 공격이 러시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고려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의 발트해 석유 네트워크와 우크라이나의 행동이 러시아 국민,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인근 지역에 미친 영향입니다. 발트해 석유 관련해 지난주 우크라이나가 우스트루가만만 겨냥한 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프리모르스크에 있는 또 다른 석유 항구도 공격했고 3월 26일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남동쪽에 위치한 키리시 석유 6기 합성 정유소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정유소는 휘발유와 디젤 같은 연료를 생산하며 러시아는 이를 발트해 항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 군대에 공급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의 발트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 전체의 석유 인프라를 붕괴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발트해 항구들을 노리는 이유는 이곳이 러시아의 주요 석유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의 노보로시스크를 공격하고 이 지역의 러시아 해군 자산을 타격한 것은 항구의 운영을 심각하게 제한시켰습니다. 러시아는 3월 초 우크라이나 드론이 항구에서 석유 선적을 중단시킨 뒤 추가 드론 공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흑해 항구가 피해를 입으면서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더욱 중요한 발트해 인프라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 항구는 러시아 석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어 해외 판매 능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는 특히 유럽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네, 러시아는 태평양과 북극 지역에도 항구가 있지만 북극 항구는 겨울철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두 지역 모두 러시아가 석유를 선적하기 전에 수백 아니면 수천 마일을 더 운송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발트해 지역은 핵심이며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하자면 현재 러시아는 부분적으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덕분에 하루에 약 7억 6천만 달러를 석유와 가스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계산을 좀 해보죠. 7억 6천만 달러의 40%는 3억 4백만 달러입니다. 우솔루가와 프리모르스크가 드론 공격과 화재로 정상 운영되지 않는 동안 러시아가 수출 못하는 석유 가치는 3억 4백만 달러입니다. 처리 기간을 일주일로 늘리면 이건 거의 확실히 과소평가된 수치지만 약 21억 2,800만 달러어치의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 달, 즉 30일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91억 2천만 달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를 1년 내내 계속해서 타격한다면 푸틴은 거의 1110억 달러어치 석유를 팔기 위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다른 항구만으로는 발트해 항구 폐쇄 시 모든 석유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다른 항구로 옮기는 것만으로 물류 문제가 없을 거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우스트루가와 러시아 발트해 지역의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일은 푸틴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는 아무 관련 없는 오로지 이란과 관련된 작전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했듯이 이 공격들의 시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보리스 아렐슈타인 에너지 분석가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발트해 지역에서 감행한 공격의 신중함과 규모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박하기 어렵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에게 문제는 푸틴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 지역 곳곳을 타격해 극도의 공포를 주고 드론이 12마일이 넘는 거리에서도 보이는 스모그 구름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그 스모그 구름 때문에 공기 중 유해 미세먼지 PM2.5 수치가 안전 기준치의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오스트로브스키와 페트로그라드스키 같은 지역에서는 스모그가 환기 시스템을 통해 침투에 들어와 독성 공기를 마실까 두려워 외출을 피하는 주민들의 집 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연기구름의 건강 영향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는 것보다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푸틴의 반복적인 인터넷 차단을 겪었고 그 영향은 이제 러시아 주요 도시들까지 확대됐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3월 22일 크렘린의 화이트리스트 시스템 도입 결과로 인터넷 차단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친정부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그리고 크렘린의 공식 채널에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해도 우슬루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공식 소식통만 접하게 됩니다. 죽음의 거대한 구름이 그 지역을 덮고 있지만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푸틴과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결국 거짓말을 듣는 것과 러시아 석유 항구가 불타 독성 공기를 마시면서도 여전히 푸틴이 러시아를 지켜줄 거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에 의존합니다. 러시아 국민의 두려움이 커질수록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을 끝내려는 열망도 강해집니다. 우스트로가는 러시아 발트해 석유와 연관됐으며 우크라이나가 이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향은 정유소나 석유 터미널이 아니라 러시아의 거리에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석유 터미널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이 영상에서 프리모르스크를 몇 번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항구에 대해 무엇을 해왔는지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해서 모든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장거리 타격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